네,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네, 저희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한 소식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한국경제TV의 정봉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이제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해서 1991년에 은행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지금의 은행으로 바뀌어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공채 전략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하나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에 충청은행, 보람은행을 합병하였으며 2002년에는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했던 서울은행까지 합병해서 국내 3위의 은행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작년까지는 이제 하반기 공채 위주로 신입 행원을 선발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 공채와 함께 하반기 공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입 행원 공채의 경우는 학력과 전공 제한 없는 열린 공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은행의 공채 전략 짚어볼까요? 네, 하나은행의 인재상부터 살펴본다는데요. 첫 번째 속속 키워드 같이 보시죠. 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자라고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문장으로 딱 설명이 됐긴 했는데요. 예. 왜 이런 키워드를 가져오신 거죠? 이제 하나은행의 이제 인재상을 보면 그 비전 달성을 위한 전문 역량과 리더십을 경비한 리더라는 대전제의 인재상 아래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혁신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리더십 내부에는 다양한 인재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리더십의 다양한 장점을 기술하는 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강점을 지녀야 된다는 선입관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먼저 정리한 후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재상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이게 세부 인재상이 참 많은데 이걸 다 가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연결시켜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기업은의 공채 전략, 자기소개서 내용, 속속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만 빠지지 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소개서에 과거 예. 내용은 좀 줄이라는 내용이고. 왕년에 뭐 이런 거 네. 자제해라. 실제 이제 너무 오래된 추억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빼시는 게 좋고요. 네. 실제 하나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가장 평범한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과정을 비롯하여 성격 장단점 및 생활 신조, 그다음에 학교생활, 사회봉사활동 연수 경험,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의 4가지 항목에 각 6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평범한 항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경험이나 소재를 삼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는데 네. 다른 지원자들이 어떤 걸 쓸 것인지를 먼저 기억하신 후에 그거와 다른 차별성을 찾아주시는 게 취업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내용 자체도 이제 인사 담당자와 면접 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조금 과감한 창의적인 카피성 소제목을 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제목은 이제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에서 항상 제목을 정하는 대표어나 주제어보다는 구체적인 에피소드에서 나온 특별한 문구나 문장을 적극 활용하여서 포털사이트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낚시글 형태가 오히려 소제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자기소개서 보면 성장 과정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정봉구 기자도 몇남 몇녀의 몇남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항상 썼습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 남들과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특이한 게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초기에는 이제 친구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지를 성장 과정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봉구 그렇습니다. 기자는 네. 그걸 내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비주얼은 완전 도회적인 이미지인데 쭉 대학 전까지는 지방에서 서울 구경도 시골에서, 못했다. 시골에서. 예전에 지방 자기 고향에서 에피소드 이런 거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나는 봉그란 이름으로 20년을 살았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소장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말했었던 몇 년, 몇 월, 며칠 뭐뭐 하시는 아버님과 뭐뭐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 몇 남 몇째로 태어났다. 지겨워요. 맞아요. 이 부분은 진짜. 너무 과거의 식상한 네. 표현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엔 이 부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실제 이제 아버지는 자수성가나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부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어머니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님 이야기는 가급적 제외하시고요. 본인만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과거 에피소드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체득한 장점을 단순히 기술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점이 최근 경험에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가와만사성도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 집은 항상 가와만사성. 화목한 집이었고 그런 내용들. 네. 부모님 이야기를 빼셔도 됩니다. 저는 꼭 넣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은행 공채 역시 필기 시험도 있다고요. 네, 하나은행은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과거에 상식을 비롯해서 인적성, 논술로 구성이 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논술 시험이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직무적합도 검사라고 불리는 적성 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의 SSAT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언어 추리력을 비롯해서 판단력, 수출입, 그 다음에 응용계산, 공간 지각과 함께 창의력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틀린 답변은 오히려 감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찍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상식 문제에서는 금융 상식을 포함해서 일반 상식 문제가 출제되는데 실제 이제 SSAT의 상식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최근 이슈 사항에 대한 상식을 별도의 노트에 정리해서 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 시험을 지나면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면접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면접 시험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면접 요령도 세 번째 속속 키워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속 키워드 보시죠. 게임 자체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 여기 하나은행 맞나요? 네. 실제 이제 네. 다른 은행과 다르게 이제 하나은행은 게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 하나은행의 전체적인 면접에서는 1차 실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하나은행에서 1차 실무 면접에서는 다른 은행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실시하지 않는 게임 면접, 뭐 인도어 액티비티 평가를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게임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 뭐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오락실 게임 그런 거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같은 조별로 활동하는 게임이 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볍게 몸을 푸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춤을 추는 것을 비롯해서 그런 게임. 예. 가상의 공을 던지는 게임. 그다음에 그 대표만 조작만 본 종이컵을 말로만 설명하고 그다음에 2분 후에는 다시 행동으로만. 그다음에 다시 2분 후에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설명해서 팀원들이 종이컵의 모양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임. 그다음에 눈을 가린 2명의 팀원들을 장애물을 피해서 공을 옮기는 게임. 그다음에 전체 팀원을 세부적으로 다시 나눠서 지그재그로 손을 잡아서 이 손을 푸는 게임 등의 다양한 게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독특하네요. 진짜 놀이 네. 같은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락실 이런 게임이 아니고 갑자기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재밌겠네요. 네네. 예. 시험장 분위기가 아니라 어디 운동회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상원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이런 게임이 약해요. 예, 그래서 항상 지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면접 보러 가면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보국 기자는 어떠세요? 예. 이 중에서 뭐 자신 있는 게임 있어요? 만약 이런 면접을 정말 본다면 주로 이제 단체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저도 욕 안 먹는 그런 게임. 아, 근데. 이 양반이 좀 묻어가는 걸 좋아하는 네, 분이죠. 근데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정봉호 기자 같은 분이 계시면 서로 자기 팀에 영입하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잘생겨서. 재권 씨는 뭐 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춤도 이제 되고, 뭐, 저 노래도 웬만한 건 다 부르시고. 되죠. 춤 예. 뭐 가무에 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 자신 예. 있습니다. 소장님은 예. 어떠세요? 네. 실제로 뭐 저는 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시하고 이런 것들 직접 참석을 하고 옆에서 조언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 평가하는 게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 게임을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 이런 건데, 소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시만 하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받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친구들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게임 면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실제 이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게임 속에서 이제 팀워크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지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화합이나 팀워크를 굉장히 내세우면서 잘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혼자만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좀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네. 철저하게 면접관은 관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승부보다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지가 가장 좋은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자들은. 아마 그 지원자들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성향이나
성품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적극성이나 열심히 이제 팀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의 공채 전략 저희가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네네. 실제는 지원자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원자 본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자의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1차 실무직 면접에서는 경험을 질문하는 BEI 면접, 그 다음에 또한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다양한 경험이나 장점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지원 분야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좀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 경험이 단순히 경험했다가 본인의 장점이 되지 못하니까 본인만의 창의적인 노력, 도전적인 노력이 정리되고 그 장점을 보다 명확하게 연결하는 논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팁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은행의 공채 전략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